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1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실패, 1월 19일 서부지법의 폭동, 이 세 번의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엔 오래도록 이롭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나와주실래요? 예, 조금 전에 조배숙 의원께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들어가시게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원래 체포영장이 기재되어 있듯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혈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55 경비단장의 그 동의 서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출입 허가증을 받았고, 그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서 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직원께서 날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므로 위조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주실래요? 오늘 귀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9일 폭동 사태를 보면서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담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서부지법의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자에게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직원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폭도들이 들어왔을 때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숨어 있었다, 그런 언론도 나왔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치주의가 계속 작동되어야 된다. 이런 불법적인 법원 진입, 난입, 난동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성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월요일부터도 계속해서 재판과 사법 업무를 제공했지만 담당 서부법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제 수요일 날은 저희 대법원장님께서 서부법원을 방문해서 여러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집단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동 현장에서 한 폭도가 판사 어디 있어, 판사 나와 라고 소리치는 것이 생생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면 현재 법관들이 굉장히 신변이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30년 법관 생활을 했지만 저는 겪어본 적도 없는 일이고 우리 후배들에게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잘 협력해서 저희들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의 신변 안전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분들 중에는 경찰에 우리가 도움을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법원 자체의 어떤 보안관리대를 조금 더 이제 조직화 선진국처럼 더 강화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조금 더 편하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은 국회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입법적인 또 이제 재정적인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수습 이전이라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제가 알기로는 법관들 내에서 실력이 출중하시고 인품이 훌륭한 이런 분들로 구성된다, 추천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께서 권성동 의원의 말을 빌려가면서 마치 아는 사람은 봐주는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저는 뭐 단순한 정치적인 충분히 레토릭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재 소장이 안다는 이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가인 김병로 선생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생각은 우리가 헌법에 법치주의가 규정되고 또 법치주의 관련한 사법제도가 마련된 것만으로는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결국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모두 특히 헌법기관 종사하는 분들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항상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이 하신 말씀은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자초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마치 사법부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행정처장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주셨습니다. 이어서 경찰청장 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폭동 진압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 분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11명은 3주 이상 진단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경상입니다. 55명 중에서. 11분이 3주 이상을 받았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치료는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 PPT 한번 보실래요?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 우리 현대 수사기법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폭넓게 그렇게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했고요. 그 이후로 추가로 4명을 검거했고, 또 1명은 또 특정돼서 총 5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좀 용의자를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죠? 네,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폭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그 교회의 전도사였다, 이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좀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영장 판사의 사무실까지 곧바로 찾아갔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특히 PPT 또 다른 거 띄워주실래요? 전광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1월 18일에 서울 서부지법으로 모여서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말이 19일 폭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가 이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전광훈 씨에 대해서 고발장이 국수본에 접수되었죠.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확인돼서 고발이 되면 수사를 합니다. 고발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가리지 말고 법치주의를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조배수 의원이 한 말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꼬리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분들이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다 치더라도 있으면 판결에서 봐줍니까? 공정성은 그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판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장 권한대행께서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언동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님들께서 공정하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칭 여당이고 내란 수계가 1호 당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해관계, 자기들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현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띄워주실래요? 조선일보 광고에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고 검경 헌재 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봤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예. 이거를? 예.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재판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실래요? 22일자 조선일보 전면 광고인데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써가면서 단죄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것도 처음 보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재판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명색이 메이저 언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 전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신변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변 보호를 위한 어떤 강화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초기부터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대행님 잠시 나와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 이틀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없나요? 그건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내란을 조장하고 누구를 토벌하고 단죄하고 처벌하겠다, 폭동을 유도하는 이런 광고인데 이게 범법이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수사 기능에서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파악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죄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 수사가 가능하죠. 그것도 판단 상황에 따라 케이스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수사해 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사 파트에. 네, 꼭 수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대행을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까?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19일 폭동이 지나고 나서 8시간 만에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8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대행 체제 전환과 서울경찰청장 주요 인사 부재 등으로 치안 부분에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이라고 해서 뒷짐지지 마십시오. 뒷짐지면 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흔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마지막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련된 주요 외신 보도들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디언, AFP, 로이터, NHK, 심지어 아사히까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것이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을 따르는 자들,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지금이라도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즉각 내란을 멈추십시오. 국민과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담하기 힘든 전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총장님, 요즘 뭐 이렇게 민생 치안도 힘들고 또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에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고 특히 임무 수행 중에 부상당한 많은 경찰관 여러분의 쾌유와 위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9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다음에 나왔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 사태,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시 현장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그 계속된 경무에다가 또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또 한정된 인력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저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경력이 배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부 지역에 또 많은 피해도 발생했고 또 경찰관이 다수 부상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께서는 지난 행안위 질의에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고선을 다했다. 예, 현장 직원들이 그랬다는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죠. 지금 또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현장 직원들은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들의 판단은 저는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 전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지휘부에 정말 안이한 판단과 상황 판단과 또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함의 미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황이 구호제창 등 뭐 일상적인 집회였었는데 3시부터 갑작스럽게 돌발스럽게 이제 폭동 형태로 변해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이 집회 시기 관리 계획 초기부터 그 완료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난입 사태 이후에 이런 막지 못한 작전의 실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아직 현재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사항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천 명 가까운 집회 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층에 있었던 월담회 사태, 그리고 공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의 저녁 8시 되는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이 됐습니다. 예, 그 저희들도 기존의 이 집회 양상과는 다르게 그 집회 시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총체적인 집회 주최 측보다는 그룹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러면 돌발 행동들이 야간 발생하고 시간에, 있어서. 심야 시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비록 집회 시위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 형태가 훨씬 더 격렬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그 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대충 서로 간의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있던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3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시 한
30분, 20분쯤에 그 담당 판사님이 퇴근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 판단했던 걸로 현상에서 알고 그러면 네. 적어도 영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면 남아있는 그 시간 중에 1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 당연히 진압 경찰도 보강을 시키고 또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 신체 안전복도 입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요 차벽도 설치를 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 시위 그거는 뭐 구호만 제창하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니합니다. 오히려 경비 인력도 3분의 1 가까이 줄였고요. 안전장비 착용도 없었고 하다못해 차벽 설치조차도 없었습니다. PPT의 그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서부지방법원의 내용입니다. 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저기 지휘대들이 많이 들어갔던 저 후문 쪽은 불과 도로 폭이 5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양쪽에 차량 한 대씩만 갖다 놔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전체 평수 다 해봐야 1700평 가량이고요. 건물 자체는 600평 가량입니다. 내려주시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야당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배후 세력이 있다, 조직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사 결과 지금 영장까지 구속자까지 나온 상황인데. 1월 19일 사항을 말씀드립니까? 내란자나 이렇게 해서 처벌받아 구속영장 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 조직적인 사항이 있었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여러 가지 진입을 위한 용품 같은 게 지휘된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나 회합 같은 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확인한 거 없습니다. 혹시 시위자들 간의 교류라든지 어떤 이런 증거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 PPT 4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번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의 현황입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직장은 자영업 회사원들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지 상당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 대행님, 제가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위대에 대한 물론 이 법원 침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난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또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명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죄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감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개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입건이 됐고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2의 내란죄라고도 하고 내란 조직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고도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내란이 되려면 이런 조직 체계나 통솔 지휘 체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휘체라든지 어떤 실내에서의 어떤 파악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특검의 남발 같은 것들이 국정마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고 선전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고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료된다고 보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많이 복잡한데요. 선전선동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전성동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하면 이 내란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이루어지기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내란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은 충동하고 이게 격려하는 것이고 선전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건데 둘 다 사전적 의미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가 내란이 이루어지기 전이 돼야지 내란 선전 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급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번에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대해 충격도 크시죠? 네, 너무나 큽니다. 예. 지난번 대법관 회의가 있었는데 예.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반성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주된 취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데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참에 우리가 이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사법에 법정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사법도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이제 오해와 또 때론 우려와 또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우리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덧붙여서 사실은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극히 일부고 초입에 불과한 영장재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이제 전체 처장님 예.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재판이 마치 형사 재판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함으로써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적부심 재판이라든지 본인 입으로는 원한- 말씀 안 하실 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바른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사법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 공정,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가 일부라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항상 성찰하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 어쨌든 이 절차적 정당성, 무결성, 또 우리 사법부의 권위는 아까 우리 가인 김병도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 바탕하고 생각한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참 많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 재판이 열심히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예.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 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 사업 절차 내에서 법적인 공방으로서 그 부분에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본안이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전 과정을 저희들이 법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합니다. 법원은.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단 15자로 증거인멸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예, 모든 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29차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카톡 등을 통한 주권자 국민의 사적 대화마저도 검열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가짜 뉴스니 내란 선동이니 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의힘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